혼돈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을 거부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학은 경험을 증명합니다. 이성은 그 너머의 세계를 희망합니다. 희망은 그 경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감각입니다. 하늘을 의심했던 갈릴레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믿었던 파스테르, 그리고 시스템을 의심하는 또 다른 누군가들, 그들은 모두 괴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의 비웃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문명은 그 괴짜들이 창조한 것입니다. 의심은 저항이고 창조의 시작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영상은 그 괴짜들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진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픽션과 난픽션의 중간에 있습니다. 희망마저 거부하는 당신, 그렇다면 이 혼돈의 나라를 정말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미국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타겟은 선거 조작 세력들입니다. 지난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되고 부패한 선거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 짓을 한 자들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한 달 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서스면 가프리 로펌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덮는 반역 법률 집단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와의 계약 전면 금지, 보안 등급 박탈, 정부 시설 출입 금지라는 사실상 재기 불능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로펌은 2023년 도미니언을 대리해서 폭스뉴스를 상대로 약 1조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던 대표적인 좌파 법률 회사입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우리는 지구 끝까지라도 정의를 추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선거, 무결성을 훼손한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본래 미국 내 수사를 전담해왔고 CIA는 해외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BI 국장이 직접 국제 수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뿌리내고 있는 부정선거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의 공조는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상 중에서 최초로 미국 국방부 산하 초극비 정보기관 다르파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용년 국방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다르파는 FBI조차 사전 승인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접근이 제한되고 군사, 사이버, 핵심 정보기관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은 단지 외교적 의뢰로 보기에는 너무나 전략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바이든 정부였지만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도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었고 이 방문은 전략적 공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방문 6개월 뒤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으로 간주해서 조약이 발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언급했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 외부 세력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시스템을 해킹할 경우에는 미국은 한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수원선관위 연수원에 중국 간첩단이 실제로 활동했거나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를 2023년 다르파 방문과 한미 방위조약 개정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2020년 4.15 총선, 2022년 대선, 그리고 2024년 4.10 총선을 거치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 친중 세력이 압승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법 독재 체제로 변질되어 버렸고, 윤석열 정부는 무려 29명의 장관이 탄핵 소추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구국의 결단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언론까지 좌파 진영에 장악된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극단적 방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내관을 건드리는 것이야말로 강력하고 확실한 반격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미국의 개입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오히려 계몽령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론은 급반전하게 됩니다. 지지율 50%까지 치솟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보고받고, 모든 전략은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유있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4월 초를 넘기면서 미국 정보기관, 수사기관 수장들이 미국 의회 인준을 받게 되었고, 트럼프 정권의 권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탄핵당한 것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 내 친중 세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핵을 정상적인 법치의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국가이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자유진영 핵심 지도자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 그리고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 미국 정보기관 그리고 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들에게 연쇄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국 NSA 티모시 하오 장군을 전격 해임하게 됩니다. 하오 장군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과 연계가 의심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리 대사였던 조셉 윤을 외교 업무에서 전격 배제시켰습니다. 조셉 윤 역시 바이든이 파견한 인사입니다. 그는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과 외교 라인에 바이든 정부에 충성했었거나 자유진영을 교란하는 인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를 완성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윤 어게인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윤석열 정신으로 다시 태동하고 있습니다. 공산 권위주의 세력들은 부정선거와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자유주의 세력은 부정선거에 맞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중 세력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미중 패권의 최전선에서 미국의 개입은 한미 방위조약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서막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윤어게인, 조범길님, 자유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